그리고 이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다가 어제 파행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끝내지 못하고 파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재산 증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죠. 4억은 뭐 출판 기념회나 아니면 부의금 같은 걸로 충당을 했고 2억은 이제 처가에서 돈을 좀 받아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청문회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적절한 해명이 있었냐 아니면 여야 공방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짰냐 뭐 이런 거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최악의 청문회, 나쁜 민주당. 네. 저는 이렇게 딱, 나쁜 민주당. 네, 민주당 나쁩니다. 상당히 정말 제일 안 좋은 청문회에 선례와 전례를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보세요? 증인 참고인 채택 없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뭐 아이고 하려고 했는데 시한이 늦어져가지고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한 규정에 묶여서 못하게 하려고 질질 끈 측면이 많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상대 청문위원을 공격을 했어요. 주진우 국민의원. 네. 주진우 의원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부적절했을 수도 있고 군대도 그냥 뭐 어떤 작업을 통해서 빠졌을 수도 있고 재산도 그냥 좀 이상하게 모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드러내면서 입틀막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게 문제 제기하는 거를. 청문회는 검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검증위원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검증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박할 수는 있지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관 청문회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민주당 저런 수법 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메랑 돌아옵니다. 뭐 민주당이 뭐 영구집권 할 수는 없을 거고 20년, 30년 후에라도 만약 보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전례설레예요.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는데 네. 충분히 해명됐다, 자격 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쓴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 이거 되려주고 말로 봤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도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맨 끝에 김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송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러면 그 톤으로 갔으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네. 물론 해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엉성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배추밭에서 네. 투자했다가 450만 원씩 받았다. 네. 이것도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지 알려주면 저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배추는 무슨 특수 배추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건 사실은 그 투자 수익이라고 안 보고 이미 과거에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이 받은 네.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굳이 이제 그때 그거를 내가 배출할- 사실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저는 그것도 사실 잘못됐다고 보고 과거에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선에 되고 여러 번 두 번 뒤에 되고 그러면서 그거는 유권자들의 평가를 새롭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 추징금도 납부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물으면 그땐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면 돼요. 더 묻지 않습니다. 네. 이미 그건 됐기 때문에 한번 처벌이 됐잖아요. 다시 뭐 또 처벌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일단 재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고 네. 물론 추징금을 생각하면은 뭐 한 9억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산 자체가 저 나이에 사선까지 했고 지금 총리 후보자인데 돈이 2억밖에 없어? 네. 그러면 아주 부정축제를 한 스타일은 아니구나. 여론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을 왜 다 못 맞춰? 저도 만약 현금 있으면 잘 못 맞춰요. 지갑에 얼마 있었는지 어제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네. 그건 지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소액 지갑. 소액 지갑인데도 큰 금액은 좀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네. 뭉텅이로 받았을 딱 그런 모르겠지만 네. 어떤 현금을 놓고 여기서 뭐 쓰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대 쫙쫙 맞추냐? 그건 쉽지 않아요. 네. 다 뭐 엄청 사업체가 되면 사업체는 뭐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쭉 맞춰놓지만 어쨌든 숫자랑 실질과 맞춰놓는 방식을 택하지만 개인이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저는 약간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엑셀을 쓰긴 하는데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닌 사람도 있다. 네. 해명이 엉성하지만 사실은 양해를 구하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자료도 다 갖춰, 현금은 자료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뭐 부조금, 경조사비 들어온 거 누가 다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료 제출을 안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가장 재료 제출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처가에서 받았던 2억, 예. 2억에 대해서 사실은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본인은 냈다고 했지만 사실 증여세를 낸 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증여세를 안 냈을 가능성이 근데 크다. 그것도 나중에 문제되면 내면 돼요. 네.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있는데 컸어요. 결혼을 했는데 되게 어렵게 살아. 네. 응? 남편이 이상한 교회에서 기부만 하고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저는 이제 돈이 없지만 만약 돈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왜다 그래 라면은 못 샀다고 그래 얼마씩 붙여 그거를 근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증여세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아, 그리고 얼마 줬는지도 계좌를 쭉 나중에 봐야 알지 현금으로 쭉 이렇게 만약 줬다 그러면 물론 계좌로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준 적도 있겠죠. 잘 안 맞아요. 몰라요 얼마를 냈는지도 네. 사실은. 또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그때는 또 뭐 현역 정치인이 아닐 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좀 설명을 하면 네. 그냥 증여세 지금 내면 돼요. 그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아 좀 많겠구나 몇 천 원 되겠구나. 아니 근데 사실 일반인과 고위공직자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고위공직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증여세나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좀 해결은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제 합니다. 말씀은 네네. 그거예요. 증여세 내면 되는데 네. 자료를 안 내고 버텨요. 증인도 네. 아예 안 해.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 증여세 같은 부분 사실 그런 상황에서 내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꼼꼼한 사람 1%만 그런 거 다 해서 내가 정말 밥도 못 먹는데 우리 엄마가 줬어. 다 적어서 그 증여세 내야지. 대한민국 제가 볼 때 1% 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청문회 전에라도 증여세 내고 그쵸. 자료 제출하고 죄송하지만 증여세를 뒤늦게 냈지만 죄송하다 하면 이제 넘어갈 그럼 일이었다. 넘어갈 일이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비판할 대목이 많은데 자료 제출 전임 뭐 총리 후보자와의 준해서 다 네. 냈다. 한덕수 얘기도 하고 뭐 황교안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자기네들이 비판했잖아요. 자료 안 낸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그거를 따라요?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걸 따르냐고요. 그것도 잘못됐고. 네. 김민석 후보자의 좀 나쁜 태도 중에 하나가 기자분들이 이제 오며가면서 질문하면은 어디 기자예요? 아, 이건 왜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요? 네. 아주 기분 좀 나쁜 날카로운 표정으로 어디 기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고 이게 자기가 가공한 자료를 다 믿으라고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로데이터는 안 내고. 김민석 의원실의 보좌진인데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국감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럼 부처에 받을 자료 요구를 해요. 그럼 부처에서 멋있게 보고서 만들어 와요. 그럼 그걸로 아이고 잘 만들어 갔구만 해명이 됐네 이러겠냐고요. 저희들 1차, 2차 자료, 3차 자료 요구해가지고 원데이터 내놓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만큼 오면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맞춰본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국정감사하면서 왜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로데이터 안 주는 것을 왜 옹호하냐고요. 그 송채 반장님이 정치인들한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 막 물어봐. 네. 자, 김 의원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입장이 뭐세요? 그러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취재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걸 계속 막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 기자고, 그게 청문위원이고, 국회 보좌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김민석에게만 그렇게 관대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중국 출장 그게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당신 청와대. 이때清华대 석사 받는 건데 당신은 왜 이렇게 적게 갔어? 적게 가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제가 얘기했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중국법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크게 먼저 저는 누가 석사학위 논문 있다고 대단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학사 논문 관심이 있지만 저 어쨌든 석사 논문 있습니다. 대단하셔요. 석사 학위 소유자. 아니, 그래. 송채 반장은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평론가 악귀. 귀한 분에게 아첨한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근데 뭐 대충 하고 딸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모범생이 아니다 가지고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낙마 사유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몇 번 뭐 중간에 대충 하고 석사 논문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출입국 기록을 내달라고 그러면 중국에 갔던 기록을 내달라고 하면 원본 데이터를 주는 게 맞죠. 네. 본인이 엑셀로 정리한 건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증빙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무슨 증명 올 때도 거기에 증명인을 받잖아요. 이게 네. 맞다. 그렇죠. 근데 그냥 엑셀로 정리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런 태도는 되게 문제다. 오히려 다른 뭐 현금이 비고 그런 것들은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엉성하지만 해명은 된다. 근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총리로서는 더 문제다라고 봐요. 이제 댓글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좋은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철아, 너 아이들한테 용돈 준 것도 증여세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제가 아이들한테 200~3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지도 않고 증여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증여세가 있죠. 10년간 3천이에요. 성인은. 10년간 3천. 미성년은 좀 더 적고. 네. 그 학교 다닐 때 2~30만 원 이렇게 용돈 줬고 지금은 다 성인이라서 자기들 밥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제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공직자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인사청문회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라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저 뭐 생각이 약간 논점은 어긋나 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증여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뒤늦게라도. 예, 네. 아니 그 김민석 후보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왜냐면 결혼하면 저는 뭐 저희 자녀들한테 죽고 떡고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혹시 저도 증여세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네. 돈은 없다. 그 정도로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이 증여세 주지 못한다. 아무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뭐 자녀들한테 결혼할 때 뭐 전세금을 내줬니, 집을 해줬니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다 사실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증여세를. 거의 내는 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적게라도 뭐 결혼할 때 그래서 일부 그런 법률이 있어서 결혼할 때 얼마까지는 하도록 하자. 근데 그건 결혼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애매한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 증여세 안 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상 예, 받아들일 예.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해명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를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한 인선 45%, 잘못한 인선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잘한 인선 45%, 잘못한 인선 2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이제 결국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줄 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표결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임명 자체가 그렇게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담은 안 된다고 부담은 봐요. 안 된다. 네. 부담은 안 된다고 근데 앞서 이제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다음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 후보자 11명 있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저번에 좀 불편한 거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게 생기죠. 더군다나 총리 후보자가 아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다 사실 인준도 필요 없잖아요. 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윤석열 정부 얘기한 거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고 통한 메시지. 본인 싫겠죠. 계속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재명 잡아가라 이것밖에 안 했잖아요. 네. 빨리 빵빵 보내라 이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굉장히 막 통합적인 그렇죠. 행보랑 메시지를 국무회의에 이준수 위원장 앉아 있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거기다가 이분은 막 독임제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 아마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으로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저거 빨리 내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 가서도 처음에 반응이 냉랭한데 계속 뭐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래서 본인이 풀려고 하면 풀리는 거거든요. 약간씩.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위험한 게 아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주도권은 누구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3명이죠.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네. 이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의 3명이고 저는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스트 이재명으로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세 분은
다 지지층의 지금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러니까 통합 메시지를 못 내는 거예요. 통합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단단한 결속이 필요한 그런 그렇죠. 분들이다.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면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 강하게 나가는. 네. 김민석 후보자도 약간 그런 게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걸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잣대들이 되면 공직자 싸움이 누가 있어? 막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김민석은 사퇴해야 된다.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의 해명이 적절하지가 않고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해명을 자세하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총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보시고 뭐 자꾸 지지율이 이제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사람 밀고 나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권 초기니까 가능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점점 맞춰주는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린다니까요. 쌓이지 사람- 않게 조심해야 되겠군요. 저 사람들은 야당 때 그렇게 옳은 얘기하더니 여당 되니까 윤석열 정권 하는 거랑 똑같네. 이런 소리 나오는 순간 그 정권이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항상 좀 겸손하게 국민들 앞에 의혹이 있으면은 자세히 좀 설명하고 친절하게 말씀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 성공하는 정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많이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 죄송해요.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끝났어요. 정권도 성공하길 바랬지. 근데 못한 거지. 초기엔 그랬죠. 네. 근데 이재명 정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외국 맞습니다. 나가면 자긍심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김민석을 옹호해요? 어떻게 저렇게 해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옹호하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죠.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거는 양쪽으로 지지층이 정치적으로 옛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심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인지 알아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래도 얘가 쟤네들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밀면서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강성 포퓰리스트들이 정치 지도자로 막 되는 미국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도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꾸 약간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가점을 줘야 된다. 그냥 뭐 당연히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정말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배석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그분들도 예전에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묻고 하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 유임된 다음에 다른 교체가 확실히 되는 장관들도 일을 네.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나서 막 우리가 이런 거 할게요. 이런 효과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 유임의 네. 효과가 분명히 있네요. 거기에는 복합적인 게 있겠죠. 일단 잘하면 나도 혹시 유임될까? 아니면 여기서 잘 보이면 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눈으로 딱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쓴다. 진영에 네. 상관없이. 그게 있으니 혹시 내가 장관은 나가도 나중에 또 딴 자리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또 하나는 그냥 국무회의 이상한 국무회의 가서 그냥 이렇게 여기 볼펜으로 한자나 적고 있고 쟤는 뭐라고 그래 이러고 있다가 일하는 것 같으니 신이 나겠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 안 그렇죠. 하고 너무 지루했는데 그렇죠.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네. 마련됐다. 내가 진짜 장관이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거 내가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관료들은 실제 그래요. 우리가 뭐 서기관들, 각 과의 과장들 무시하지만 보통 한 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통계를 평균을 하면 1조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도 이런 거 있지만 내가 관료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꿨어의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근데 관료들도 일부 이제 서기관이나 과장급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막 뭔가를 하는 듯이 보이니 네. 자, 내가 이 나라에 어떤 나쁜 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 걸 이렇게 바꿨어. 누가 알아주면 더 좋고 안 알아줘도 고시로 과장된 애들 다 엘리트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안 알아줘도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기자들도 단독 쓰면 뭐 돈 줘요? 더 줘요? 안 주죠. 조금 더 줄 때는 있구나. 10만 원, 20만 원. 축하금 줄 때. 그 희열이잖아요. 내가 이걸 썼어. 그래서 이거에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놨어. 이 희열이잖아요. 그럼 관료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죠. 그게 이제 일을 제대로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당에서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네. 못 해줄까 봐 걱정이 하나만 더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있던 사람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뭐 김민석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래도 법률적 도덕적 기준이 계속 높아져야지 계속 낮아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배추밭에 2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받는 그런 배추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퇴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 어차피 이제 내달 4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인준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런 많은 의혹들과 비판의 지점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보다 더 좋은 국정 뒷받침, 그다음에 총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론은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잘못된 거를 막 옹호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망했어요. 아니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마켓하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맛있는 붕장어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청정 해역 안면도에서 통발로 잡은 살아있는 붕장어만 사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로 주문 후에 바로 손질해 신선하게 진공 포장해 보내드립니다. 6월 29일까지 특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그런 많은 의혹들과 비판의 지점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보다 더 좋은 국정 뒷받침, 그다음에 총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론은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잘못된 거를 막 옹호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망했어요. 아니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본 적 있어요? 기자들한테 삿대질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초반에. 음주운전한 그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 정권이 됩니다. 네, 성공한 정권을 위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뭐 자료 제출이나 해명에서 엉성했다. 뭐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됐다. 그리고 태도 문제도 앞서 말한 주진 의원에 대한 공격, 그건 뭐 다른 의원들이 한 거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인사검증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실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범위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은 묻지 않겠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단 야당 그리고 기준, 이분들은 절대 안 돼. 이런 분들은 그거의 기준을 좀 세우면 어떨까. 그 다음 거는 그냥 굳이 묻지 말자.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근데 됩니다. 인사청문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 끝나고 해야 그쵸, 끝나고 그것이 해야 이제 돼요. 받아들여진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하면은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당이 되면 똑같은 입장일 테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실제로 뭐 정권이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내가 가서 굳이 거기서 내 과거를 싹싹 가족까지 맞아요. 털리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게 되는 못 나가죠. 그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관직을 하려는 분들은 그 타이틀을 갖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네. 털릴 능력 걸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타이틀을 원하는 사람이 그거 좀 내가 욕먹고 버티면 사실은 타이틀. 물론 그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거 나오겠죠. 정말 자신이 능력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구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 안 가도 나는 지금 다 인정받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왜 거기 왜 가? 이렇게 근데 되는 그 거죠. 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허들에 대해서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 그 부분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